네. 현재 저는 영국 유학 준비생이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축구 콘텐츠 CEO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을에 이번에 소원이랑 꿈이라면 딱 한 가지입니다. 다시 정상적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좀 오늘 주제하고 연관되는 건데요. 요즘 우리나라 지금 일상으로 못 돌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죠. 한 5개월 전에 일어났던 큰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이 빠르시내 해결하고 돌아와야죠. 그리고 5번째, 저한테는 목표라면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또 세상을 바꾸는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저희 목표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라서 제가 원래는 좀 길게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좀 간략하게 하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 오전에 일어났죠. 그때 여러분들은 뉴스에 갑자기 배가 침몰했다는 걸 듣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도요, 거짓말일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요, 진짜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언론사들이 많이 오보를 일으키고 그리고 또 제대로 된 구조하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현재 탑승객 476명 중에서 172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죽고 현재 10명이 지금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죠. 지금 아직까지 10명이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제 개인적인 이야기겠지만 이제 인양을 했으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들기도 해요. 너 40일 동안 구하지 못하면 이제 거의 찾기가 힘들잖아요. 저도 많이 슬프고 비통해요. 그렇다면 요즘 세월호 지겹다 그런 소리 나오는데요. 전 그 소리가 저도 솔직히 지겨워요. 하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얼마나 대한민국이 많이 모순이 되었는지 다들 새삼스럽게 느낄 것이에요. 세월호 참사가 그냥 단순한 교통사고일까요? 만약 교통사고였으면 넓게 보면 교통사고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300명 이상이 죽었다면 그것도 바다에서 거기에서 죽었다면 그거는 한마디로 천재가 아니고 인재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재앙이겠죠. 그러니까 이 세월호라는 그 배 자체가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 그 구조 과정에서 얼마나 허술했는지 다들 아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우리나라가 진짜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면 이 세월을 통해서 모습된 것 첫 번째, 너무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그 규제 개혁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대기업에 편의를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안전을 경시하는 징조가 생겼잖아요. 사람 목숨을 우습게 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지금 천민자본주의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 세월호 구조 과정 잘하면 그걸 다 구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무한정항했잖아요. 컨트롤 타워가 어디인지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또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제대로 대처해야 하는지 그 매뉴얼도 없고 그러니까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참사가 두 번 다시 일어나야 합니까? 아니요.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밝히는 게 지금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세월호 얘기를 그만 끝낸다는 거는 앞으로 제2의 세월호, 제3의 세월호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동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제가 여기까지 시간상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할 거리 있으면 질문해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그래서 본인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인양을 해서 일상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종교를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종교를 지키기 위한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수사권하고 기소권이 보장된 진상규명을 해야 돼요. 인양을 하되 그것이 안 되면 그게 요즘 많이 이게 우리나라 그게 헌법 질서에 파괴시킨다고 말하겠지만 사실 수사권하고 기소권도 그 보장대 그걸 진상규명위원회도 미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3년 전에 9.12 테러. 요즘 대통령 7시간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부시 대통령 7분도 그것도 다 밝혀졌습니다. 그 진상규명위원회 덕분에. 저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인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유가족들을 설득을 해야 합니다. 설득을 해야, 솔직히 말하자면 좀 10명 그 실종자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저도 사실 안산에 있는 부장소에 갔다 왔습니다. 그때 갔다 오고 나서 제가 그 유가족들을 직접 만났는데요.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더라고요. 이게 현실이라는 걸 깨닫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설득하기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수사권하고 기소권은 양보는 없어도 솔직히 실종자 가족들한테는 그거 인양 같은 거는 하면 안 되겠나. 그거는 좀 많이 설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저도 많이 슬프고. 딴 건데요. 네. 특급 콘텐츠 공부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콘텐츠 중에 어떤 부분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전체적인 맥락을 하려고 하는데요. 좀 미디어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김장훈 씨 같이요, 단식하시는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단식은 그게 사실 말하자면 단식은 좀 극단적인 수단대 중에서 하나예요. 좀 요즘은 단식을 해도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님께서도 단식해서 자신의 그거 정책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식을 해도 소용없는 상황에서 좀 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단식 말고 좀 더 다른 대안으로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할 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좀 극단적인 방법까지는 원치는 않습니다. 그것까지 가면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거기까지 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저는 원치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혹시 질문 더 있습니까? 질문한 취지는 뭐죠? 그렇게 잔식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네네. 좀 많이 5개월 동안 많이 국민들도 많이 울고 슬프고 분노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하나도 안 밝힌 시점에서 이런 거를 발표한다는 거는 좀 예민하고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제 마지막 인사는 죽으신 304명을 위해서 명복을 빌겠다는 의미로 마치겠습니다.